수술실 앞 복도에서 장서연이 바닥에 무너져 울고 있었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다고 말했다. 서연의 가슴에서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의사가 수술 성공을 알리자 병원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수혜자 가족께서 감사의 마음을 남기실 수 있는 절차 안내라고 했다. 그녀가 건넨 작은 카드에는 할인이라 보이는 얼룩진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실수로 번진 잉크가 왜인지 서연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서연은 얼어붙은 듯 카드를 움켜쥐고 흐느꼈다. 아들은 살아났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그 전에 이 채널은 머지않아 100만 구독 채널이 될 겁니다. 100만 구독 채널이 되는 순간을 함께 응원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 장서연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텨야 했다. 아들 민재혁은 겨우 8살, 딸 하리는 갓 태어난 신생아였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주먹을 휘둘렀다. 돈은 떨어져 가고 아이들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언니 장미옥이 찾아왔다. 미옥은 서연보다 몇 살 위였지만 훨씬 현실적이고 냉정한 성격이었다. 미옥은 서연의 참담한 현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미옥이 차갑게 말했다. 이렇게 살면 다 죽는다고. 애 둘 다 키울 여력이 안 된다고. 하나는 포기해야 산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내 자식을 포기하느냐고. 하지만 미옥은 단호했다. 재혁이는 아들이니까 어떻게든 키워야 하지만 할인이는 여자아이라서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했다. 차라리 좋은 집에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낫다고 설득했다. 서연은 밤새 고민했다. 젖병을 물고 있는 할인이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재혁이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 다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서연은 미옥의 말에 무릎을 꿇었다. 며칠 뒤 미옥이 서연을 데리고 나갔다. 아동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러 간다고 했다. 서연은 할인이를 안고 걸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미옥은 그런 서연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마음 약해지면 다 죽는다고. 시설 앞에서 서연은 할인이를 마지막으로 꼭 껴안았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다. 서연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미옥이 재촉했다. 더 늦기 전에 들어가라고. 서연은 할인이를 미옥의 품에 맡겼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뒤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참았다. 한 번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서연이 모르는 사이 미옥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길로 향했다. 미옥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있다고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미옥은 택시를 타고 도심의 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강철우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를 만났다. 이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왔지만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미옥은 능숙하게 협상했다. 아이를 완전히 입양해가는 대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철우는 할인이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다. 너무도 예쁜 아이였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기꺼이 미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미옥은 상당한 돈을 받고 할인이를 완전히 넘겨주었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다. 재혁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동생은 어디 갔냐고. 서연은 좋은 곳에 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옥은 며칠 뒤 서연을 찾아왔다. 할인이를 잘 맡겨뒀다고 안심하라고 했다. 시설에서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낼 거라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 후로 20년이 흘렀다. 서연은 재혁이를 홀로 키우며 살았다. 할인이에 대한 죄책감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을 짓눌렀다. 재혁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재혁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연은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재혁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다. 서연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다. 할인이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재혁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 미옥이 한 일의 진실을, 그리고 할인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서연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지 딸을 좋은 곳에 보냈다고만 믿으며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현재 28살이 된 민재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심장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사는 심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서연은 병원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다. 누군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는 자신이 죄스러웠다. 그럼에도 모성애는 그 모든 죄책감을 덮어버렸다. 아들만은 살려야 했다. 재혁이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깨어있을 때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고. 서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20년 전 할인이를 포기한 것도 재혁이 때문이었는데 그 재혁이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런 어느 날 밤 병원에 급한 연락이 왔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젊은 여성이 있다고 했다. 그녀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심장이 재혁이에게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서연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슬픔이. 하지만 이제 와서 거부할 수는 없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재혁이는 수술대로 들어가기 전 엄마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연은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무사히 나오라고 당부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렀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새로운 심장이 잘 자리 잡고 뛰고 있다고.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쁨에 무릎이 꺾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의사가 수술 성공을 알리자 병원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수혜자 가족께서 감사의 마음을 남기실 수 있는 절차 안내입니다. 그녀가 건넨 작은 카드에는 할인이라 보이는 얼룩진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실수로 번진 잉크가 왜인지 서연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할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연은 의료사회복지팀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할 방법을 문의했다. 담당자는 기증자 신원은 비식별 원칙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한국장기조직기구를 통한 익명 전달 절차를 안내했다. 재혁이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의사들은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다.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재혁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뭔가 다른 느낌이라고. 새로운 심장이 자신의 것 같지 않다고. 서연은 그런 아들을 달랬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라고. 하지만 서연 자신도 이상한 기분이었다. 카드에서 본 할인이라는 이니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년 전 버린 딸의 이름과 비슷하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서연은 병실에서 혼자 있었다. 재혁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다. 할인. 그 글자는 20년 전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 놓았다. 갓난아기였던 할인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의 따뜻함이, 뒤돌아서서 걸어 나올 때의 아픈 마음이. 서연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설마 정말로 그 아이였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저 이름이 비슷할 뿐이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이 있는 법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달래려 했다.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며칠 뒤 뜻하지 않은 연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연락은 서연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재혁이의 새로운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심장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서연과 재혁이의 세상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었다. 재혁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서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직도 카드에서 본 할인이라는 이니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낯선 우편물이 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수혜자 가족의 감사 메시지, 접수,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기증자, 유족 측 연락 담당자로 강철우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서연은 카드의 이니셜과 그 이름이 겹쳐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구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했다. 기증자 가족이 원한다면 제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신원 공개는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며칠 후 서연은 기구를 통해 강철우와 만남을 가졌다. 중립적인 장소인 상담실이었다. 문이 열리고 철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기증자는 자신의 딸이었다고, 20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목이 메었다.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애도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아들이 살았다고. 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딸아이가 평소 장기 기증에 관심이 많았다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자주 말했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느냐고. 서연은 대답했다. 장서연이라고. 철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철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실은 딸의 이름이 미나린이라고. 입양 후 법적 성은 민으로 변경되어 아이의 이름은 미나린이 되었다. 그런데 친어머니의 성이 장씨였다고 들었다고. 서연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철우가 말한 날짜는 서연이 딸을 낳은 바로 그날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철우는 서연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20년 전에 딸을 보낸 적이 있으시냐고.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철우는 순간 경직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할인이의 친어머니구나.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다. 철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다. 20년 전 그 아이를 우리에게 넘겨준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아이의 고모라고 했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미옥 언니라고. 자신은 시설에 맡기는 줄만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철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변명처럼 들린다고 했다. 할인이가 얼마나 상처받으며 살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평생 버려졌다는 아픔을 안고 살았던 그 아이의 마음을 아느냐고. 서연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할인이가 정말로 살아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철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할인이는 20살까지 살았다고.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철우의 다음 말이었다. 철우는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누군가의 선의가 당신 아들을 살렸다는 것만 지금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봉투에는 가족 스케치 2장과 엄마에게라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이니셜과 그림의 빈자리를 보고 이름의 무게를 직감했다. 서연은 절규했다. 내가 버린 딸의 심장으로 아들이 살아난 것이냐고. 이런 잔혹한 운명이 있을 수 있느냐고. 철우는 그런 서연을 조용히 내려다봤다. 철우가 말했다. 할인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친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가방에는 항상 어릴 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고. 서연은 눈물을 쏟아내며 물었다. 할인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다고. 자신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하지만 철우는 잠시 침묵했다. 철우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그 아이가 받은 상처를 이해해달라고.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철우는 봉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인이는 당신의 딸이었지만 20년 동안 우리 딸이기도 했다고.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연락을 끊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재혁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이 할인이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재혁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그 동생의 심장으로 살아난다는 것도. 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철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할인이가 평생 엄마를 찾아 헤맸다는 것, 그리고 결국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가 물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느냐고. 서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할인이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죽은 딸에게 사죄하겠다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철우와의 만남이 악몽처럼 되풀이되었다. 할인이가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말, 그리고 그 아이의 심장으로 재혁이가 살아난다는 잔혹한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던 서연은 꿈을 꾸었다. 갓난아기였던 할인이가 나타나 자신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원망의 눈빛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아침 식사 시간, 재혁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밝은 모습이었다. 새로운 심장이 잘 적응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아들의 행복이 딸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재혁이가 외래 재활을 다녀온 후 서연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할인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지냈는지, 죄책감이라도 제대로 느끼고 싶었다. 오후에 서연은 용기를 내어 철우에게 연락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철우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서연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할인이에 대해 알고 싶다고.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철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철우는 결국 입을 열었다. 할인이는 착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 공허함을 안고 살았다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철우는 계속했다. 할인이는 어릴 때부터 자주 물었다고. 왜 엄마가 자신을 버렸을까? 자신이 못난 아이여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철우 부부의 가슴도 아팠다고. 더 가슴 아픈 것은 할인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친엄마를 찾으려 애썼다는 것이었다. 구청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으려 했다고. 하지만 20년 전의 일이라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철우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할인이는 죽기 직전까지도 말했다고. 언젠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 엄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왜 자신을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한다고, 평생 후회했다고. 하루도 할인이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철우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철우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한다면서 왜 찾지 않았느냐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찾으려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아마 편했을 거라고. 버린 아이 생각 안 하고 살기가. 하지만 할인이는 달랐다고. 매일매일 그 공허함과 함께 살았다고. 서연은 가슴을 움켜쥐며 울었다. 정말 몰랐다고. 미옥 언니가 시설에 맡겼다고 했다고. 하지만 철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몰랐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느냐고. 엄마라면 끝까지 확인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그랬다. 미옥의 말만 믿고 더 이상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편한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 선택이 할인이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철우는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붙잡았다. 제발 할인이의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알고 싶다고. 철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앉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인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특히 가족 그림을 자주 그렸다고. 하지만 그 그림에는 항상 빈자리가 하나씩 있었다고. 서연이 무슨 빈자리냐고 물었다. 철우는 슬픈 표정으로 답했다. 친엄마 자리라고. 할인이는 항상 그 자리를 비워두고 그림을 그렸다고. 언젠가 친엄마가 와서 그 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믿으면서.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울부짖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철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철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인이는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자신이 죽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은 절규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재혁이가 들어왔다. 엄마를 찾아온 것이었다. 재혁이는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철우를 보며 의아했다. 서연은 재혁이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철우는 재혁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할인이의 심장을 받은 그 청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재혁이가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우시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재혁이를 보며 말했다. 당신의 새로운 심장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 심장의 주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는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남기고 철우는 카페를 나갔다. 재혁이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엄마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왜 심장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서연은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혁이는 계속 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재혁이의 질문은 이어졌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혼자 있게 된 서연은 할인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심장으로 재혁이가 살아간다는 운명의 아이러니에 몸서리쳤다. 밖에서 재혁이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 자신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서연은 문 너머로 대답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할인이의 얼굴을 상상해봤다. 21살까지 자란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신을 닮았을까? 아니면 아버지를 닮았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은 결심했다. 할인이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꿈꾸며 지냈는지, 그리고 재혁이에게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면 재혁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 동생의 희생으로 자신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연은 그것이 두려웠다. 다음 날 서연은 철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할인이의 유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처음에 철우는 거절했지만 서연의 절박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철우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철우는 이미 할인이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20년 동안 딸처럼 키운 아이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서연은 짐작할 수 있었다. 할인이의 방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철우의 말대로 가족 그림이 많았는데 정말로 빈자리가 하나씩 있었다. 서연은 그 빈자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철우가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할인이가 중학생 때부터 써온 것이라고 했다. 서연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걸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할인이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엄마를 기다렸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다. 출생신고서 주소를 찾았지만 실패했다는 구절이 나왔다. 20년 전 기록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구청에서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더 가슴 아픈 글귀가 이어졌다. 엄마를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그저 한 번만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는 문장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할인이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으며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철우가 옆에서 말했다. 할인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찾았다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미옥이 워낙 교묘하게 일을 처리해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서연이 물었다. 미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느냐고.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진실을 알려줬다고. 사실은 친엄마가 아니라 고모가 자신을 넘겨준 것이라고. 그때 할인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할인이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그렇다면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미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철우는 계속 말했다. 할인이는 처음에는 분노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아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고. 서연은 할인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은 그런 너그러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딸을 버려놓고도 제대로 찾으려 하지 않았으니까. 일기장을 덮으며 서연이 물었다. 할인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느냐고. 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장기기증 동의서에 한 줄 써놨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언젠가 나를 그리워할 엄마가 있다면 그분에게도. 철우가 덧붙였다. 할인이는 끝까지 친엄마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언젠가 만나면 이해해달라고 자주 말했다고. 철우가 말했다. 할인이의 심장이 어떤 청년을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다고. 그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 청년이 바로 할인이의 오빠였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은 복잡하다고. 서연은 철우에게 물었다. 재혁이를 만나볼 생각은 없느냐고. 할인이의 심장을 받은 그 아이를 보고 싶지 않느냐고. 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재혁이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할지를. 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 동생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동생이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혁이는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다.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하다고 걱정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재혁이를 거실에 앉히고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재혁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사실 너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20년 전에 보낸 여동생이. 재혁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모든 것을 말했다. 할인이의 존재를, 미옥의 배신을, 그리고 할인이의 심장으로 재혁이가 살아난 것을. 재혁이는 말을 잃었다. 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그 동생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재혁이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동생이 있었다는 충격, 그 동생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죄책감,
그리고 미옥에 대한 의혹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침 일찍 재혁이는 집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단서를 찾았다. 서연도 함께 뒤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재혁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철우가 보여준 옛 문자 캡처에는 추가 돈 요구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재혁은 오래된 집 전화요금 내역을 뒤져 같은 날짜의 발신 번호를 찾았다. 그 번호가 적힌 봉투가 서랍 깊숙이 있었다. 그 안에서 사적 양도 계약서 사본이 나왔다. 서연은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다. 위 금액을 수령하고 미나린을 양도하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명란에는 장미옥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쓰여 있었다. 재혁이는 분노로 떨었다. 정말로 미옥이 동생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받고. 서연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며 울었다. 언니를 믿었는데 그 언니가 딸을 돈으로 거래한 것이었다. 재혁이는 당장 미옥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이 말렸다.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미옥이 발뺌할 것이라고, 증거를 더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오후에 서연과 재혁이는 함께 미옥의 집으로 향했다. 계약서를 들고 가서 따져 물으려는 것이었다. 미옥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서연과 재혁이가 들어오자 반가워했다. 하지만 재혁이가 계약서를 꺼내 보이자 미옥의 표정이 급변했다.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녹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차가운 녹소리로 물었다. 언니, 이게 정말 언니 서명이야? 미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누군가 조작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자신은 할인이를 시설에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혁이는 더욱 분노했다. 그럼 이 계약서는 뭐냐고, 돈을 받았다는 기록까지 있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미옥은 계속 발뺌했다. 자신은 모른다고, 누군가 함정을 파놓은 것 같다고 했다. 서연은 실망으로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이럴 줄 몰랐다고. 20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미옥은 여전히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때 재혁이가 말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있다고. 당시 할인이를 받았던 강철우 씨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미옥의 얼굴이 또다시 굳었다. 재혁이는 계속했다. 철우 씨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당시 거래 과정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심지어 미옥이 추가 돈을 요구했던 것까지 말이다. 미옥은 점점 초조해했다. 그런 사람 말을 믿겠느냐고 했다. 20년이나 지난 일을 정확히 기억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언니, 정말 모르겠어. 할인이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미옥은 여전히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재혁이는 결국 선언했다. 고소하겠다고. 계약서와 증인이 있으니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미옥은 그제야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경찰까지
부를 필요 있냐고 말렸다. 하지만 재혁이의 의지는 확고했다. 동생을 팔아넘긴 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할인이가 평생 겪었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서연과 재혁이가 나가려는 순간 미옥이 뒤에서 소리쳤다. 그럼 너희들은 깨끗하냐고. 애초에 버린 것도 너희들 아니냐고.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가는 길, 반쯤 열린 서랍에서 독촉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미옥이 허둥대며 주워 담는 사이 겉면에 드러난 채권 추심 통지와 멍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재혁은 표지와 문구만 간단히 촬영해 두었다. 서연은 그 메모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옥도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할인이가 받은 상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재혁이는 경찰서로 향했다. 계약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서 입구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미옥이었다. 미옥은 밤새 고민했던 것 같았다. 눈이 퀭하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붙잡았다. 제발 고소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서연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고. 2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으면서. 미옥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정말 가난했다고. 재혁이가 분노로 소리쳤다. 그래서 동생을 팔아넘긴 거냐고.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미옥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미옥의 사과를 들으며 말했다. 언니, 늦었어. 할인이가 평생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봐.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엄마를 기다렸다고. 그때 경찰서에서 강철우가 나왔다. 어제 서연의 연락을 받고 증언을 하러 온 것이었다. 미옥은 철우를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우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미옥이 어떻게 할인이를 데려왔는지, 얼마의 돈을 요구했는지 모두 기억한다고. 심지어 나중에 추가 돈을 달라고 전화했던 것까지. 미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철우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에게도 사정이 있었다고,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철우는 단호했다.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 아이가 얼마나 친엄마를 그리워했는지 미옥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서연과 재혁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이후 수년간의 문서위 조사 기적 추가 요구 정황을 병합해 진행되었다. 검찰은 최근까지 계속된 금전 요구와 은닉 증거인멸 시도를 별도 범죄로 구성했다. 미옥은 피해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석 달 만에 공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불법양도 행위와 그 후속 범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미옥은 조사 후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미옥이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소리쳤다. 나만 나쁜 사람이야? 처음에 버리기로 한 건 너잖아.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대답했다. 그래, 내가 먼저 잘못했어. 하지만 언니가 한 일은 더 나빠. 재혁이는 미옥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동생을 돈으로 거래한 죄,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 미옥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판결이 끝나고 난 후 서연과 재혁이 그리고 철우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철우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할인이도 하늘에서 안심할 거라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철우에게 사죄했다. 할인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아이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서 죄스럽다고. 철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인이는 끝까지 서연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혁이가 철우에게 물었다. 동생은 정말 어떤 아이였느냐고. 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다고. 비록 상처가 있었지만 사랑이 많은 아이였다고. 철우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할인이의 유품이라고 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작은 팔찌가 들어있었다. 아기 때 차고 있던 것이라고 철우가 설명했다. 서연은 그 팔찌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의 흔적이었다. 재혁이도 가슴에 손을 대며 말했다. 동생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이제라도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철우는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할인이의 납골당에 함께 가자고.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만나자고. 서연과 재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할인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할인이의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다리는 떨렸다. 20년 만에 딸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재혁이는 엄마의 어깨를 잡아주며 함께 걸었다. 철우는 조용히 뒤따랐다. 할인이의 영정사진 앞에 서자 서연은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사진 속 할인이는 환한 미소를 지고 있었다. 서연과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아름답고 순수한 얼굴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할인아, 엄마야.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지 이제야 알았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재혁이도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동생아, 오빠야. 내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가슴에 손을 대며 계속했다. 내 마음이 여기서 뛰고 있어.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철우는 할인이가 그렸던 가족 그림을 꺼냈다. 빈자리가 하나 있는 그 그림을. 서연이 그것을 보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할인이가 평생 자신을 위해 남겨둔 자리였다. 서연이 그림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할인아, 엄마가 이 자리에 와도 될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할인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재혁이는 준비해온 편지를 펼쳤다. 동생에게 오빠가 쓰는 첫 번째 편지야. 내가 있었다는 걸 몰라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평생 널 기억할게. 내 심장으로 좋은 일 많이 할게. 철우도 조용히 말했다. 할인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어. 친엄마도, 오빠도, 아빠, 엄마도 모두 너를 사랑해. 목소리가 메었다. 그때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다. 할인이가 좋아했을 것 같은 하얀 장미였다. 조심스럽게 영정 앞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할인아, 엄마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서 미안해. 재혁이가 말했다. 동생아, 앞으로는 내 생일도 챙기고 기일도 챙길게. 오빠가 대신 효도할게.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매년 여기 와서 할인이와 이야기하자. 철우는 할인이의 팔찌를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진짜 엄마가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할인이도 기뻐할 거예요. 서연은 팔찌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다. 세 사람은 말 대신 물건을 놓았다. 팔찌, 편지, 스케치. 빈자리는 물건들의 자리로 채워졌다. 한참 동안 말없이 할인이와 시간을 보냈다. 20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마음으로 나누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철우가 말했다. 이제 가셔야죠. 할인이도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서연과 재혁이는 아쉬워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혁이가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할인이도 포함해서.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이제 3명이야. 할인이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철우와 헤어지면서 서연은 약속했다. 정기적으로 할인이를 보러 오겠다고. 그리고 할인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나누겠다고. 철우는 고마워하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그날 밤 재혁이는 가슴에 손을 대고 할인이에게 말했다. 동생아, 너의 마음으로 살아갈게. 좋은 사람이 될게. 심장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뛰는 것 같았다. 서연은 할인이의 팔찌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며칠 후 서연은 할인 이름으로 한국장기조직기구 추모의 벽에 무기명 헌화를 신청했다. 신원은 가려져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할인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다. 동생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었다. 서연도 변화했다. 이제는 매주 할인이를 찾아가고 철우와도 가족처럼 지냈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살아갔다. 어느 날 서연과 재혁이는 할인이가 그렸던 가족 그림을 벽에 걸었다. 이제 빈자리는 없었다. 마음속으로 할인이가 그 자리에 와 있다고 믿었다. 피는 흘러 사라져도 욕망과 죄, 그리고 사랑은 운명처럼 이어진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가족이고, 돈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인연이다. 삶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 잔혹함 속에서도 사랑은 길을 찾는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서연의 입장이었다면 20년 전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혹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